그러면 OOP는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시작합시다. 뭐를 할 거냐면 OP 개념을 조금 연습을 할 건데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매플로라이브 가지고 OP 개념을 좀 트레이닝을 해볼게요. 매플로라이브가 굉장히 제가 보기엔 난삽하긴 한데 그래도 그림 그려가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매플로라이브 노트를 제가 쉐어를 해드렸고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그래서 매플로라이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패키지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패키지예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짜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매플로라이브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매플로라이브가 그리고 또 OOP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그 OOP 개념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OOP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림을 그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일타쌍피라고 그럴까? 하나를 가지고 OOP도 좀 익숙해지면서 그림 그리는 그것도 익숙해지고 뭐 그런 걸 해봅시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거는 라인 플롯이에요. 그래서 라인 플롯 가지고 해볼게요. 오케이. 매플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을 보통 PLT라고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Y 평면상에다가 라인을 이렇게 그리려고 그러면 그 각각의 그 점의 XY 좌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X 좌표, Y 좌표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래 보죠. 그래서 이걸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x가 1일 때 y가 1이고요. x가 2일 때 y가 5고 x가 3일 때 y가 2예요. 그거를 plt plot x, y 그리고 plt show 하면은 그림을 그려줘요. 이걸 돌려보죠.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함수라는 거는 다 아시죠? 네. 예. 그 다음에 함수는 인덴테이션을 해줘야 되고 2칸 아니면 4칸. 여기 저는 주로 4칸을 하는데 2칸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4칸을 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아세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시면 그냥 오케이. 다른 분들은 모르세요? 오케이. 요게 뭘 얘기를 오케이 설명을 할게요. 지금 어떤 그 파이썬과 관련된 파일을 보면 요 던더 네임이란 여기 이게 더블 언더스코어거든요. 이걸 던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걸
읽을 때 done the name이라고 읽어요. done the name이라는 그 변수가 생성이 돼요. 오케이? 근데 요 done the name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는데 이게 아주 이상하게 생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파일을 내가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의 done the name은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지금 요 done the name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 main이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켜라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요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냥 오케이,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죠. 지금 이거는 무슨 작업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오케이. 컴퓨터랑 나랑 소통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나 안 드렸나 모르겠는데. 오케이. 하나는 GUI라는 거고요. 하나는 CLI라는 거예요. GUI는 뭐냐면 Graphic User Interface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티피컬리 하는 거예요. 버튼 누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건 뭐냐면 Command Line Interface라고 해서 좀 전에 봤던 게 맥이나 리눅스에서는 터미널이라고 그러고요. 윈도우에서는 커맨드 윈도우인가? CMD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PW 근데 그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커맨드하고 그 리눅스하고 그 맥에서 사용하는 커맨드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윈도우 쪽에 그 메쉬셀을 깔으면 이게 동일하게 작동할 수 있어요. 어쨌든 지금 이게 PWD는 Print Working Directory라고 해서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걸 프린트하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 홈 디렉토리예요. 그리고 LS는 리스트인데 이거는 그 윈도우 커맨드에서는 dir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폴더들이 뭐가 있느냐 그걸 프린트하게 한 거고요. cd 데스크탑 하면은 데스크탑으로 옮겨간 거고, 그래서 거기 파이썬 파일 하나 one.python 파일을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쳐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one.python 파일은 name을 프린트하도록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나가더라? 오케이. 여기 생겼네요. 여기 파이썬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 뭐가 프린트 되나 보죠.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 one.python 파일을 실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거가 done the name을 프린트할 거예요. 오케이? 파이썬. 그러면 이게 뭐가 프린트가 되나 잘 보세요. done the name이 프린트가 돼요. 이번에는 내가 one.py 요거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거를 임포트를 해 올게요. 오케이? 그러면 뭐가 임포트가 되면 그 파이썬 파일을 쭉 한번 읽어 드리거든요. 그럴 때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있기 때문에 프린트가 돼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프린트가 되나 보세요. 원이 프린트. 이름이 원이어서 조금 문제가 있나 본데요. 이름을 원이라고 그러지 말고 원을 지금 인테저 원으로 이해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걸 GUI를 이용해서 이름을 바꿉시다. 지금 이건 GUI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예요. A, B, C, D, E, F. 이렇게 하면 done the main이 프린트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파이썬 프린트 스테이트먼트가 있던 그 파이썬 파일을 실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done the main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걸 임포트를 하면 A, B, C, D, E, F 하면 A, B, C, D, E, F가 나와요. 파일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냥 ABC라고 할게요. A, B, C, D, E, F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print done the name. 그러니까 done the name이라는 변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동으로. 요 이름이 뭐냐? 그걸 프린트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python abc py 그랬더니 뭐가 프린트가 됐냐면 지금 내가 메인이야.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지금 abc 파일을 지금 abc 파이썬 파일을 돌리고 있지. 그러면 내가 지금 메인이에요. 그런 거예요. 내가 주역이라고요. 근데 내가 다른 파이썬 다른 함수에서 abc를 임포트를 했어요. 그러면 요게 메인이고 이거는 불려온 거예요.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쭉 읽어가는데 프린트 하라고 그러네. 이름을 이 파일의 이름을 프린트 하라고 그러네. 그러니까 A, B, C가 프린트가 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걸 돌릴 적에 이게 메이저 파일이면 이걸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임포트 할 때는 무시하라는 거예요. 요걸. 이 코드가 있는 파일을 다른 데서 임포트를 하면 요거를 실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제가 코드를 짜는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코드를 이거 어떻게 짜냐면 사람들이 짜는 코드는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코드를 짜냐면 그냥 이렇게 짜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짰어요. 돌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동일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 X하고 Y라는 베리어블이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있어요. 그러면 저 밑에서 코드를 돌려도 그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그 베리어블은 살아있어요. 저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뭔가 있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는 겁니다. 글로벌 네임스페이스에 뭐 이것저것 넣어서 사용하면 좋죠. 편한데 이게 감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코드가 길어지다 보면. 그러니까 로컬리 사용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함수 형태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그림 그리는 걸로 돌아와서 라인 플롯을 그리려면 각각의 점의 x좌표, y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던져준 거고요. 오케이. 여기 numpy array, numpy는 np라고 해서 임포트를 합니다. 지금은 numpy는 그냥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케이? 나중에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시게 될 텐데 일단 여기 지금 아까 봤던 리스트인데 거기에 numpy array 함수를 작동을 시켜서 이렇게 x, y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까는 요 x, y가 리스트예요. 타입을 찍어 보시면 리스트입니다. 근데 여기는 요거 타입을 찍어 보면은 numpy array가 나옵니다. 정확하게는 numpy nd array라고 부르는데 그냥 사람들이 numpy array라고 불러요. 일단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쨌든 그림을 그리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안 배운 사람 있다고 그랬죠? 뭐 상관없어요. 판다스는 보통 PD라고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까는 numpy array에다 집어넣었는데 요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에다 넣었어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이 있네. 이건 넘어갑시다. 복잡하네. 넘어갑시다. 판다스 시리즈도 넘어갑시다. 이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이걸 그림을 그리려면 x좌표, y좌표를 줘야 돼요. 근데 한 번은 리스트로 줬고 한 번은 numpy array로 줬어요. 판다스로 할 수도 있는데 판다스 보니까 코드가 지저분하네요. 그래서 라인 플롯을 그리려면 x, y 좌표를 줘야 돼요. 근데 y 좌표만 줘도 돼요. 그럼 x 좌표는 디폴트로
얘가 0, 1, 2, 3, 4로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y좌표만 줬어요. y좌표만. 그러면 여기 y좌표는 1, 5, 2가 나올 거고요. x좌표를 보세요. x좌표가 0,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그죠? 그러니까 x, y 좌표를 다 줘도 되고 원하면 y 좌표만 줘도 돼요. 그러면 x 좌표는 0, 1, 2가 그런 식으로 디폴트가 들어간다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죠. 이 그림을 그릴 때 매프로라이브로 그림을 그릴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매틀랩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 매프로라이브가 맨 처음에 매틀랩을 벤치마킹을 해서 이거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OOP 스타일의 것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매틀랩 스타일이 있고 OOP 스타일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고 매틀랩 스타일 보고 그 다음에 OOP 스타일을 보고 그럽시다. 저는 매틀랩 스타일로 그린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하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알아요. 오케이. 자, 봅시다. 매프로라이브의 파이플롯을 PLT라고 임포트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numpy는 np라고 임포트한다고 그랬어요. 랜덤 넘버 필요 없는데 이거 시드 고정하는 건데 이거 필요 없네요. 지금 랜덤 넘버 안 써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요게 numpy array의 펑션이에요. numpy의 펑션이에요. 그래서 요게 뭘 해주냐 하면은 오케이. 요거부터 봅시다. np.py가 뭘까요? 네, 3.14. 네, 3.14. 그래서 지금 이게 numpy linspace라는 함수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을 찍어라 그런 뜻이에요. 균일하게. 끝점이 포함이 됩니다. 디폴트가.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을 균일하게 찍어라 하는 거예요. 그게 x예요. 그 다음에 이 100개 점이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umpy sin 하면 이거는 뭘 계산을 해줄까요? 각각의 x에 대해서 x가 1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 100개의 숫자가 있어요. 100개의 숫자가 어떻게 써 있냐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끝점에 2파이까지 균일하게 100개의 점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numpy의 이걸 리스트로 만든다고 생각해 보셔. 골치 아프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이 균일하게 찍힌다. 그게 리스트랑 비슷한 형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numpy sin 하면 그 각각의 점에 있는 x 값에 대해서 sin 값을 계산해 준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numpy cosine 하면 코사인이 계산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요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왼쪽에는 sin, 오른쪽에는 cosine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데이터는 다 만들어졌어요. x 요거고요. y 사인에 대한 y는 이거고 x 요거고 코사인에 대한 y는 이거고. 이렇게 데이터는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그림만 그리면 돼요. 오케이. 자, 매트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게요. plt.figure 하고 figure 사이즈가 10 by 3예요. 그러면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라는 거예요.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3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뭘 리턴을 해주냐면 figure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줘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작업을 한 거냐면 10 by 3 여기가 10이고요. 여기 3짜리 도화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피겨 오브젝트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원하는 걸 이 도화지를 이렇게 두 등분을 해가지고 한쪽에다는 사인 그래프를 그리고 한쪽에는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화면을 분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plt subplot 1 to 1 plt subplot 1 to 1이라는 거는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둘, 그게 1, 2고요. 그 다음에 1은 그 중에서 첫 번째 거,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1, 2, 1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거는 1, 2, 2가 나올 텐데 이게 2가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plt subplot 1 to 1 하면은 지금 요 놈이 픽업이 된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뭘 그리냐면 plt plot x sin x. 그러니까 사인 그래프를 여기다 사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타이틀을 sign이라고 붙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도화지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코사인 그래프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타이틀 레이아웃이라는 건 뭐냐면은 요 사이의 간격을 타이트하게 해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요게 매트랩 스타일의 그림이에요. 오케이. 요거하고 그 OOP 스타일하고 그림하고 그리는 스타일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지금 매트랩 스타일로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자, 이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이렇게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 여기다 사인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와서 여기에다가 코사인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코사인이라고 그렸어요. 지금 이게 매트랩 스타일로 그린 거예요. 여기서는 도화지가 여기 그리고 이게 끝나면 다음 도화지로 옮겨가요. 근데 해보니까 앞에 뭘 고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요걸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더니 여기에 뭘 고치고 싶다. 그렇게 안 돼요. OOP 스타일은
여기서 이거 그렸다, 저거 그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오케이, OOP 스타일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케이, 여기 사인 그래프 그렸어요. 그 다음 여기 코사인 그래프 그렸어요. 타이틀이 빼먹었네? 오케이, 여기 사인, 코사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피겨 오브젝트고요. 요건 엑시스 오브젝트라고 그러는데, 이 엑시스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OOP 스타일을 할 적에는. 보시죠. OOP 스타일로 어떻게 했잖아. 여기 시드는 필요 없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PLT sub plots 조금 달라졌어요. PLT sub plots고요. 1,2 이거는 도화지를 그리는데 X축으로는 한 칸, Y축으로는 두 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봤던 이게 1,2라는 게 여기가 이게 1,2예요. 예를 들어서 2,2다. 2,2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예요. 도화지를. 예를 들어서 3,2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도화지를 1,2로 쪼개는데 피겨 사이즈는 10 by 3다. 하는 거는 여기가 10, 여기가 3, 그 다음에 여기 1 by 2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겨 오브젝트를 이렇게 리턴을 해주고요. 여기에 1 by 2짜리가 1 by 2짜리 numpy 정확하게는 오케이, 조금 여기서 트리키한 부분인데 엑시스 오브젝트를 던져줘요. 엑시스 오브젝트를 던져주는데 두 개를 던져줘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두 개를 던져줘요. 그걸 한 방에 받으면은 numpy array 오브젝트가 돼요. 그런데 그거를 언패킹을 티피컬리 해요. 그래서 하나는 AX0, 하나는 AX1으로 받은 거예요. 지금 요게 언패킹을 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언패킹 얘기했죠? 네. 예. 요게 조금 그냥 언패킹 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요게 이거 전체적으로는 피겨 오브젝트고요. 요게 AX0, 요게 AX1 오브젝트예요. 오케이. 그래서 AX0, AX1에다 각각 플롯을 하는데 X 사인, X 코사인을 그림을 그렸어요. 지금 요게. 그러니까 요게 한쪽에다는 사인 커브 그린 거고요. 한쪽엔 코사인 커브를 그린 거예요. 지금 요게 메소드입니다. 요 엑시스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인, 코사인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인 하나 그리고 여기 코사인 하나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봤더니 타이틀을 안 붙였네.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타이틀은 셋 타이틀입니다. 셋 타이틀하고 사인 코사인 하면 이제 타이틀을 여기다 사인, 여기다 코사인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앞에 거랑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는 요거하고 그러니까 AX0 다 하고 그 다음에 AX1에 대한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AX0 했다가 AX1 했다, AX0 했다, AX1 했다가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AX0 전부 다 한 다음에 AX1을 해야 돼요. 근데
OOP 스타일로 짜면은 x0 같다, x1 같다, x0 같다, x1 같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파이썬 배우기 전에 매틀랩을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매틀랩 스타일로 그림을 그렸는데 이 OOP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매틀랩 스타일 까먹었어요. 매틀랩 OOP 스타일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해요. 이건 오케이. 여기 보면 이거는 이제 2x2짜리예요. 여기 보면 이게 2x2짜리입니다. 2x2짜리예요. 그러니까 요거 그림은 이렇게 잘라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매틀랩 스타일이에요. 오케이. 2, 2, 1 요거부터 보시죠. PLT 서브 플롯에서 2, 2, 1, 2, 2, 2, 2, 2, 3, 2, 2, 4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2, 2 여기가 2, 2, 1이고요. 여기가 2, 2, 2, 여기가 2, 2, 3, 여기가 2, 2, 4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2개, 세로로 2개 잘랐다는 거고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창이라는 거예요. 이 매틀랩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각각에다가 뭔가를 그렸어요. Y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줬어요. 그럼 X에 대한 인포메이션은 대응해서 0, 1, 2, 3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고요. OOP 스타일로 그려보죠. 오케이. PLT 서브 플러스 2x2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피겨 오브젝트가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각각을 각각의 오브젝트죠. 그게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AX0, AX1, AX2, 뭐 AX3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이게 numpy array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걸 잘 생각하면 이거랑 비슷하죠? 예, 이거 numpy array입니다. 실제로 데이터 타입을 찍어보면 numpy array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 요거가 리턴을 하는 게 figure 오브젝트를 리턴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액세스들이 모여있는 numpy array 오브젝트를 던져줘요. 그래서 요걸 액세스라고 받은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액세스 오브젝트는 이런 매트릭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트릭스로. 그러면 요게 액세스 0, 0 요거는 액세스 0, 1 요거는 액세스 1, 0 요거는 액시스 1, 1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네, 한번 해볼까요? numpy array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import numpy np a를 numpy 2x2 매트릭스를 해볼게요. 제로, 원, 투, 2x2 매트릭스처럼 보이나요? 네. 예, 저가 그렇게 친 거고요. 타입을 찍어 볼 거고요. 이렇게. 일단 A를 찍어 보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예요? attribute예요. 오케이. 자, 요거를 프린트하면 요게 프린트가 될 거고요. 타입은 numpy array예요. numpy array. numpy nd array인가 그게 오피셜리 그럴 거예요. 근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numpy array라고 그러고요. shape은 어떻게 될까요? 2x2 매트릭스예요. 2x2 D 타입은 어떻게 될까요? 인티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인티저 64일 거예요 아마 저 기억이 맞다면. numpy 0, 1, 2, 3 이렇게 됐죠? 그죠? 0, 1, 2, 3 그래서 officially는 numpy nd array라고 그러지만 사람들이 그냥 보통 numpy array라고 부르고요. shape은 2x2 매트릭스예요. 2x2 매트릭스고 data type은 integer 64 이게 디폴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거를 부르는 법을 지금부터 A 0 0 A 0 1 이렇게 불러요. 원제로 원원 이렇게 각각의 성분을 부르는 방법이에요. 0 0 0 1 1 0 1 1 이렇게. 되셨어요? 네, 돌려보죠. 그러면 0, 1, 2, 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오케이. 예, 근데 저가 글로벌 스페이스를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오케이. 그래서 자,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이게 뭔가.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게 numpy array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거의 타입은 axis입니다. axis의 00번째 거를 불러오면, 그러니까 요 axis 자체는 numpy and array고요. 몇 개 찍어 봅시다. 타입을 찍어 볼 거고요. shape을 찍어 볼 거고, d타입을 찍어 볼까요? 그럼 이거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저가 expect 하는 건 뭘 expect 하냐면 타입은 numpy and array고요. 그 다음에 shape은 뭐가 될까요? 2x2. 그 다음에 d타입은 뭐가 될까요? 예? axis인가 axis 오브젝트일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냥 오브젝트라고 나오네. 오케이, 그러면 오브젝트라고 나오네요. 내가 물어본 건 무슨 오브젝트냐를 물어보고 싶은 건데.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타입. 무슨 오브젝트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00에 타입을 찍어보죠. 그래서 저가 expect 하는 거는 axis인가 axis인가 이걸 거예요 아마. 복잡하네요. 그냥 요것만 땁시다. 요것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지금 요거가 return을 해주는데 그거가 그 안에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언패킹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죠? 언패킹을 하면 하나는 figure 오브젝트고 하나는 numpy array예요. 이 numpy array는 2x2 매트릭스인데 각각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axis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불러서 요게 axis 오브젝트예요. 거기에 플롯 메소드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plt sub 플러스 2x2 하면 axis 오브젝트가 쉐입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2,2라고 그랬죠? 여기가 3x10이면 3,10 그죠? 10,3면 10,3이죠? 1,2면 1,2가 아니에요. 이거는 2예요, 그냥. 2,1은 이것도 2예요. 그럼 어떻게 위아래 나란히 찍힌다. 아니요. 그냥 그렇게 줘요. 오브젝트를 두 개만 딸랑 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1,2 요것도 2,1 그렇게 주는 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렇게 안 해줘요. 1차원별로 줘요. 왜냐면 코드 짜기가 좋아요. 1차원별로 주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요게 뭔가 던져주는데 두 개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투플로 나와요. 근데 티피컬리 그걸 언패킹을 해서 하나는 피규어, 하나는 액세스 이렇게 받아요. 피규어는 피규어 오브젝트고요. 액세스는 numpy array예요. numpy array 안에는 액세스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 액세스의 shape은 2x2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받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언패킹 할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예, 언패킹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게 너무 크죠? 피규어 사이즈 좀 줄일게요. 4x4. 피규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보기가 힘드니까 4x4로 줄일게요. 됐죠? 자, 이거를 요거가 2x2 매트릭스거든요. 이거를 언패킹을 해볼게요. 언패킹을 아주 심하게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요게 numpy array고 그 안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numpy array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원래 액세스가 이렇게 돼 있었죠. 액세스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로 받는 게 AX0, AX1 이렇게 언패킹을 한 거예요. 이걸 또 언패킹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랑 똑같은 거예요. 돌아가나 봅시다. 돌아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패킹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났네. 세 번 일어났나? 두 번 일어났나? 언패킹을 심하게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저는 OOP 스타일로만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OOP 스타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OOP에서 사용되는 메소드니 어트리뷰트니 그런 개념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첫 번째로 피겨 사이즈입니다. 오케이. 여기 오케이. 넘파이가 임포트 안 됐네요. 글로벌리 임포트 됐다고 생각하고 이걸 짠 것 같은데. 오케이. 넘파이가 필요하고요. 지금 돌아갑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도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 셀에서 넘파이하고 매프로라이브가 임포트가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셀 하나가 독립적인 코드라고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 안 쓰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임포트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넘파이가 임포트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릴 거니까 매프로라이브가 임포트가 돼야 됩니다. 매프로라이브 중에서 파이플롯이라는 걸 임포트해야 돼요. 그걸 사람들은 보통 PLT라고 불러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파이부터 2파이까지 100개의 점이 찍힌 거고요. y는 사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LT 서브 플러트 하면 오케이. PLT 서브 플러트 하면 피겨 오브젝트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도 하나밖에 안 줘요. 디폴트로. 지정을 안 해주면 그냥 피겨 오브젝트 하나고요. 요 엑시스도 하나 딸랑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거기서 이제 요 피겨 사이즈는 피겨의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화지의 사이즈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x 플롯 x 하면 요게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피겨 사이즈가 15 by 4라고 그러면 15는 width고요. 4는 height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numpy 어레이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 15이라는 게 height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numpy 어레이에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numpy 어레이에 너무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15을 height로 처음에 제가 인식을 했어요. 근데 거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주위에서 쓰는 겁니다. 15 by 4 그러면은 15이 width고 4가 height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15이고 여기가 4입니다. 오케이. 그걸 컨트롤하는 게 이거예요. 피겨 사이즈. 피겨 사이즈가 디폴트가 뭔지 모르겠네요. 저는 요새 12 by 3를 많이, 제가 요새 그림은 보통 12 by 3로 그립니다. 그게 제일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12 by 3 써요. 오케이. 그래서 피겨 오브젝트
별로 뭐 별거 없는데 피겨 오브젝트는 이렇게 피겨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지고 피겨의 스타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데 그림 그린 스타일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저는 거의 손 안 댑니다. 이거는 거의 손은 안 되는데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이거 가지고 한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재밌게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스타일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LT 스타일 available 하면 굉장히 많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요거 그림 그리는데 여기 스타일을 요 스타일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스타일을 그러면 이게 무슨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나와요. 요거 있고 없고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뭐 스타일에 별로 저가 미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걸 살리면 좀 달라졌나요? 모르겠는데 Seaborn Dark Grid라는 게 있네요. 이거 해서 해볼까요? Seaborn은 그 통계 쪽 그림 그릴 때 많이 쓰는 그림 패키지입니다. 거기 스타일이 있어요. Seaborn 스타일이. 그림 좀 달라졌죠. 네. 이거는 요거 보면 확실히 달라지는 걸 알 거예요. PLT XKCD, PLT XKCD입니다. 저는 이 스타일 가지고 스타일은 건드리지 않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 거는 해서 여기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그 그림 그릴 때 스타일을 조정할 수가 있고요. 메소드 세이브 이거 서플롯 어저스트 뭐 보시고 세이브 피겨라는 게 있어요. 그림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사인, 코사인 그래프, PNG 파일로. 페이스 컬러 뭐 이런 게 있고 트랜스페런트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거를 가리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걸 이용해서 OOP를 가리키려고 그런다고 그랬죠. 지금 여기 피겨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피겨 오브젝트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세이브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로컬리. 이렇게. 그러면 세이브 피겨 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AX 피겨 하면 안 돼요. 이 피겨 오브젝트의 메소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그 세이브 피겨라는 메소드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세이브 피겨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세이브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구글 클라우드에 세이브가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구글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로컬리 돌리면 로컬리 세이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이브 할 적에 여러 가지 파라메타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DPI입니다. DPI가 뭐의 약자일 것 같아요?
예, 다트 포인트. 그래서 DPI가 크면 해상도가 좋은 거죠. 예, 예. 그래서 여기 여기 보면 DPI를 뭐 100으로 하느냐 뭐 그거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해상도가 달라질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하고 하나 그림을 그려볼까요? 너무 재미없네.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로컬리 그릴까요? 잠깐만요. 너무 드라이하네. 오케이, 여기다가 뭐 사인 커브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하나 카피해서 오케이. VS 코드는 쓰시나? 네. 네. 뭐 사인 코션이라고 그랬지만 뭐 제가 그리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릴게요. 오케이. 여기 왜 줄이 생기죠? 여기 왜 줄이 생기죠? 여기 뭐라고 뜰 텐데. 이게 보면은 파이썬 그 로컬리 지금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파이썬을 사용할까? 그러니까 파이썬의 그 가상 환경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걸 사용하겠느냐, 그거를 결정할 수 없으니 네가 알아서 좀 결정을 해줘. 뭐 그런 거예요. 예, 저는 가상 환경 안 쓰는데 그러면 여기서 which python이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파이썬의 패스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패스를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Enter Interpreter 패스를 아까 봤던 걸 쳐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사라졌죠?
람다 익스프레션은 아시나? 배우셨어요? 안 배우셨어요? 안 배우신 분? 오케이. 람다 익스프레션은 뭐냐면 함수를 한 줄에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x라는 게 들어오면 얘는 sin x를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x가 1파이 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파이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sin x 하면 어떻게 되나요? sin 파이면 얼마죠? 그건 2파이 간 것 같은데. sin 파이면 반만 가야죠. 0이지. 네, 거기까지만 가야지. 0이죠? 봅시다. 네, 0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10의 마이너스 16승. 네, 10의 마이너스 16승이에요. 저가 맨 처음에 파이썬 배울 적에 이거 2의 마이너스 16승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예, 이게 10의 마이너스 16승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파이썬은 이렇게 해요.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0이죠. 오케이. 이번에는 이걸 사용하지 말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써요.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x가 들어오면 sign을 계산을 해서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요. 그죠? 맞죠? 오케이. 심심하니까 우리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해봅시다.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하면 코드가 짧아져요. 그래서 가독성이 좋아져요. 그리고 람다 익스프레션은 사실은 이렇게는 보통 안 쓰고요. 그 함수의 아규먼트로 어떤 함수가 들어갈 때 그냥 그때 람다 익스프레션으로 함수를 때려넣을 때 보통 사용하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했네요. 이거 함수 에라트겠네. 이거 코사인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래서 numpy linspace so minus 2pi (2pi) 100개 좀 찍고.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100개의 숫자들로 이루어지는 리스트 같은 거예요. 근데 시작점은 마이너스 2파이고요. 끝점은 2파이예요. 그리고 중간에 균일하게 100개의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y0는 sin x, y1은 cosine x. 오케이. 그래서 sin x, cosine x 그림을 그리자 하는 뜻이에요. 오케이. 피규어 사이즈는 오케이. 요게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튀어나옵니다. 두 개가 튀어나와요. 그러면 요게 numpy array고 2콤마입니다. 쉐입은. 근데 이런 경우에 보통 언패킹을 하고요.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게 이렇게 도화지를 만든 거예요. 이게 피규어고, 이게 x0, 이게 x1 이렇게.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도화지는 만들어졌고요. 도화지에다 그림을 그려보죠. 그러면 AX0의 플롯 X, Y0 AX1의 플롯 Y1. 그러면 AX0에는 사인을 그린 거고 AX1에는 코사인을 그린 거예요. 지금 보면 AX0, AX1 한 다음에 플러스라고 했죠. 메소드예요. 엑시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죠. 이렇게 나왔어. 여기다 타이틀을 사인 코사인이라고 붙여볼게요. 그러면 AX0 set title 사인 AX1 코사인.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여기 타이틀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타이틀의 뭐 폰트 사이즈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아마 폰트 사이즈라고 있을 겁니다. 폰트 사이즈가 없나? 있을 것 같은데. 20. 커졌죠? 예, 뭐 여기
여러 가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뭐 다 조정할 수가 있고요. 뭐를 해볼까요? 요거를 없애볼까요? 요 윗대가리? 요 위에 줄 거져 있죠? 이걸 척추라고 부르거든요. 척추를 빼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AX0 이건 뭐라고 그러지? 스파인스라고 그럴 것 같은데 스파인스가 탑, 바텀, 레프트, 라이트 있어요. 탑을 set visible false라고 set visible false 지금 보세요. 요 axis에 이게 뭔가요? axis에 이렇게 하면 attribute인가요? 메소드인가요? 지금 요거는 axis 오브젝트예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요거는 뭐가 되나요? 메소드를 작동시킨 건가요? attribute를 작동시킨 건가요? attribute예요. 가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메소드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점이 두 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원래 axis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그거의 attribute로 간 거예요. 그죠? 그거가 메소드가 있는 거예요. set visible이라는. 나중에 보면 점이 계속 찍히는. 이렇게.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간만에 써서. 잠깐만요. 이거 세이브한 다음에 세이브. 사라졌죠. 이쪽도 날려버릴까요? 탑을 날렸어요. 오른쪽을 날리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right. 그 바텀을 이거 저가 그림 그릴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바텀을 0에다 지금 바텀이 밑에 있죠. 바텀을 0에다 쭉 하는 거는 오케이. 바텀이고요. 바텀 셋 포지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포지션 하고 여기가 제로라고 그러면 될 거예요. 봅시다. 아니면 찾아보고. 이건 definitely 아니에요. 포지션 하면 안 돼요. n이 빠졌어요. 이렇게 봅시다. 세이브 한다. 이쪽에 있는 거, 이쪽 센터로 옮기고 싶죠?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 뭐로 바꿔야 될까요? 예? 예? left. 오케이. 이렇게 하고 났더니 오른쪽 것도 하고 싶네. 어떻게 할까요? 자, 오른쪽 것도 하고 싶어요. 왼쪽 거 했어요? 예쁘죠? 예, 오른쪽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걸 이렇게 카피해서 밑에다 붙여가지고 A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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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1 이렇게. 그런 그림이 100개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럼 100번 카피해가지고 그렇지. 포문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쓸까요? for. 이거는 매틀랩 스타일 그림은 할 수가 없어요. 매틀랩 스타일에서는 AX0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X1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거는 AX0 갔다가 AX1으로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OOP 스타일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틀랩 스타일로 하려면 AX0에 대해서 쫙 하고 그거 끝나면 AX1에 대해서 쫙 해야 돼요. 근데 코드를 짜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OOP 스타일이 편해요. 그죠? 오케이. 이거 사인, 코사인의 폰트 사이즈가 다르네.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도 이제 폰트 사이즈 요게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죠. 그죠? 사인, 코사인. 그죠? 폰트 사이즈 똑같이 됐죠. 오케이. 근데 요거를 여기 안으로 넣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for loop 안으로 넣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요거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두 줄 대신에 요거 하나로 퉁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여기 보면 다 똑같고 요것만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를 인포메이션을 쏴주면 돼. 어떻게 쏴주면 될까? 타이틀이라는 리스트를 하나 딱 네.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예, 저가 원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우리가 예, 포룹에서 우리가 뭐 사용한 거 있는데 예? 예? 지금 이거 사인, 코사인, 오케이. 여기에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첫 번 AX 제로가 나올 때는 여기가 사인이 나오고 여기가 AX1이 나올 때는 코사인이 나오고 예, 집. 그러면 보세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해주냐면은 첫 번째 투풀에서는 AX0, AX1 이렇게 던져주고요. 두 번째 투풀에서는 사인, 코사인을 던져줘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 AX 타이틀이라고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코드 짜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 집 사기 요새 힘들잖아요. 이게 집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됐나요? 이걸 하고 났더니 이것도 안에다 집어넣고 싶네.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그렇지. 집으로 또 묶어. AX 플롯 X, Y. 원래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연습 삼아. 이렇게까지 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거 코드 짜다 보니까 집을 쓰고 싶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됐죠? 그런데 내가 하나 고민거리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 지금 Y0, Y1이라는 게 데이터가 엄청 클 텐데 100개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Y0가 메모리상에 잡혀 있고 Y1이 메모리상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Y0, Y1을 이렇게 투플로 묶으면 또 그게 200개가 데이터가 잡히고 그러지 않나? 이해되세요? 저의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X가 1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Y1이 1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죠. 매트릭스예요. Y2가 100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가 지금 방금 든 생각인데 이렇게 하면 Y0, Y1이라는 투플이 200개의 숫자가 따로 또 메모리에 잡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막 드네. 이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터러블이라서 한 번에 다 올라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터러블, 네? 집 자체의 반응 자체가 한 번에 그 모든 데이터를 그대로 올리지 않고 수매할 때마다 차례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네, 그건 그런데 Y0, Y1 자체 투플이 일단 잡혀가지고
저의 걱정거리가 이해되시나? 네. 예. 그런데 여러분의 선배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핸들링을 해요. 그러니까 Y 투풀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은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Y0가 이렇게 있고 예? 예.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림을 다 못 끝냈는데 잠깐만. 예. 여기까지 합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죠. 감사합니다. 네. 할만해요, 빨라요? 할만해요, 빨라요? 빨라요? 괜찮습니다.